자, 검색해보시니까 결과가 어떻던가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상황이?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모달이랑 팝업이라고 하는 이 두 친구는요, 해야 되는 일 같은 거는 사실 비슷해요. 우리가 좀 비슷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뉘는 건데, 모달부터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얘는 현재 페이지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얻는다 라는 느낌이에요. 올린다. 레이어, 를 현재 페이지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올린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팝업 같은 경우는 현재 페이지 외에 홈페이지 밖에 새로운 창을 하나 띄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 두 개가 가장 명확한 차이고, 사실 내부적으로 더 깊게 파고들면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딱 이 정도 차이만 알면 돼요. 그러면 무슨 예시가 있을까? 예전에는 여기 사이트에서 모달이 딱 여전히 있네요. 자, 얘는 팝업일까요? 모달일까요? 얘는 모달이에요. 왜 모달이에요? 네, 새로운 창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페이지 위에 지금 이 바깥의 배경이 좀 어둑어둑하죠? 그리고 얘만 이제 포커싱을 잡아줬어요. 이렇게 여기로 집중해라 하고 바깥을 좀 어둡게 한 다음에 이쪽을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한 건데, 보통 모달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배경을 클릭했을 때 안 꺼지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달을 사용할 때는 이 배경을 선택해도 꺼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래그가 되는 걸로 봐서는 얘 이미지 같아요. 이미지가 맞죠? 이렇게 만들어진 포스터, 그러니까 광고물 이미지를 아예 그냥 모달로 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지금 어디를 누르려고 해도 다 마우스 커서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태그를 보면 A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런 버튼들, 얘는 얘도 이미지인데 얘는 A에 감싸져 있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마우스 올라갔을 때 안 변하고요. 얘는 이 버튼 딱 얘만 눌러야만 꺼지겠죠? 근데 아까 거 같은 경우는 아마 X 버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다 여기로 들어오게끔, 그리고 X 버튼만 구역을 따로 잡아서 살려놨나 보네요. 클로즈가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모달. 그럼 팝업은 뭐가 있을까요? 팝업은 어디가 있을까?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올 텐데. 얘는 안 나오네. 요런 데 가면 나오겠다. 이 친구들은 워낙 팝업을 많이 쓰는 친구들인데 왜 안 보여주니? 없네.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팝업. 그냥 이런 걸로 보죠.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말고 얘는 팝업이에요? 모달이에요? 얘 모달입니다. 이름을 그냥 팝업창이라고 해놓은 거지, 얘는 사실상 모달 기능이에요. 팝업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팝업, 진짜 팝업. 우리가 딱 예시로 들기 좋은 팝업, 이런 거. 어떤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그 사이트는 사이트 페이지 브라우저에 사이트 페이지는 페이지대로 나오고 그 위에 이렇게 뿅뿅뿅 하면서 나오는 애들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애들은 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팝업이에요. 아예 새로운 창으로 열리는 거. 이런 게 팝업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모달을 좀 해볼 건데요. 모달 하나만 할 줄 알아도 어차피 팝업은 그냥 새 창 하나 띄우는 거라서 스크립트에서 문법 하나만 넣어주면은 창이 하나 열려요. 그 창을 구성하는 것들은 뭐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불러오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스크립트 내에서 짜도 되고,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달을 좀 활용을 해볼 거고, 모달과 팝업의 차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아까 써놓은 게 있죠? 얘네들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생각해보면 헷갈리거든요.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다음에 한두 달 뒤에 갑자기 누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팝업으로 좀 만들어줘. 그러면 아, 팝업이 이게 팝업이었나? 저게 팝업이었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만드는 방법이야 우리가 그거를 막 엄청나게 외우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냐면 구글링 해서 할 거니까. 근데 얘네들의 차이 정도, 개념의 차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누군가 저한테 모달과 팝업에 대해서 요청을 보낸다고 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찾아보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회의 중에 클라이언트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팝업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모달과 팝업이 헷갈려요. 그럼 클라이언트한테 잠시만요 하고 핸드폰으로 검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주니어 때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겠지만 좀 경력이 쌓이고 회의에 참여를 하고 뭔가 기획적인 부분에서 같이 미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박아놓고 클라이언트랑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클라이언트도 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이 그냥 이름을 팝업 창으로 해놓은 거지 이거 모달입니다 라고 했죠. 그것도 지금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페이지를 이제 공부하실 때 공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렇게 올려놓으신 페이지 같았어요. 느낌상. 그러니까 뭔가 개념을 아직 덜 확립한 거예요. 이거는 팝업이 아니라 모달이 맞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계셔야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밉보일 일이 없어요. 혹여나 클라이언트가 이거 팝업 창으로 만들어주세요 해서 팝업으로 만들어갔더니 이거 말고 혹시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모달 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팝업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모달을 원하시는 거면 모달로 수정해서 다시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한테 내 신뢰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업체들 중에서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개발자들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실제로 얘를 만드는, 기능을 만드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 기술인데 클라이언트는 이 기술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이 기술을 얼만큼 잘하는지를 뽐낼 게 아니라 이 기술이 뭔지, 이 기술이 이걸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클라이언트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서로 신뢰가 두터워지다 보면 업무가 편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를 꿈꾸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혼자 일할 때는 막 헷갈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헷갈린데? 찾아보면 되잖아요. 안 헷갈리면 쓰면 되고. 근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미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한 번만 잘 기억해 놓으면 안 헷갈려요. 그래서 이 모달 기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뭐랄까 다른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면요, 내일 이제 뭐 최종 컨펌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 주제 컨펌을. 그리고 나서 다음 주가 되면 그때부터는 수업을 집체 교육으로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예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해왔던 것을 제외하고 아직 안 해본 것 중에서 좀 이런 거는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 제가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3시간 집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3시간씩 집체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식으로 안 갈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 수업 참여 딱 하시면 바로 개인 프로젝트 하고 계시면 돼요. 프로젝트, 팀이든 개인이든 내일 확정이 되고 나면 다음 주부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바로 진행을 하는데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기 보세요 이러면 그때 잠깐 화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좀 기능이 난이도가 있는 거라고 하면은 좀 오랜 시간을 잡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10분, 20분, 뭐 30분 안쪽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루에 한두 가지 기능 정도만 다룰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작업하는 시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다뤄드리지 않는 부분들, 여러분들 개인 작업 시간 있죠. 그 시간 동안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이런 거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API 같은 것도 간단하게 좀 써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토스트 UI API는 그냥 불러와서 적용하는 게 끝이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써볼 API는 그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불러와서 적용시켜서 쓰면 돼요. 그런 거 해볼 거고, 이제 보통 지금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따라 그 내용들처럼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해봤던 거는 우리 베이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얘를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했다면 얘를 참고해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질문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도저히 안 되면 질문하셔야죠. 근데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 뭔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API를 써야 되는데 얘를 잘 모르겠다, 얘가 알려주는 대로 해봤는데 잘 안된다,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면서 부딪히다 보면 언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붙잡고 늘어진다고 될 건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 해보고, 공식 문서 읽어보고, 구글링 해보고, 따라하라는 대로 따라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그땐 저한테 오셔야 돼요.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먹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API가 일단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다 써보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써본 것도 있을 거고 안 써본 것도 있겠죠? 그러면 질문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 이 API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경우의 질문, 이때 유독 이게 심해요. 뭐냐면 어떤 API를 써서 어떤 기능을 하려고 하는지 일단 본인의 목표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는가. 안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API도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API만 말해갖고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기능을 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식 문서나 구글링을 통해서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봤는가, 이 정보를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듣고 나서, 저도 만약에 안 써본 API라면 찾아봐야 되겠죠. 저도 문서를 보고 구글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찾아봤을 때 이러이러한 시도들을 하면 된다라고 나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따라 하셨을 거고, 근데 똑같은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면 제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걸 시도하는 본인 걸로 가져오는 과정 중에서 뭘 빼먹었겠구나, 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빠뜨렸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를 안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딱 요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면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 이렇게 코드를 짰는데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을 하려고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는 상황에서 강사한테 질문을 하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하려고 얘를 만들었는데 안 돼요 하고 여기를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코드를 판단할 수 없어요. 여기서 받아오는 파라미터가 제대로 넘어오고 있는지, 여기서 넘어가고 있는 이 파라미터의 값이 잘 들어있는지, 이런 거 판단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만 보면은. 아이고.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코드라는 건 하나의 페이지 안에, 그러니까 한 편집기 안에서, 한 창에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컨트롤러 나눠져 있는 것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명확히 존재하는 거고, 그 상황에 대한 부가 설명이 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도 모릅니다. 이거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통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자, 이쪽 코드 줘보세요.
전체 그 캡처 따지 말고 전체 복사로 줘보세요 해갖고 메모장에 띄워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계속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방법을 바꾸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바꾸고 있는 건데, 차라리 내가 어떻게 강사한테 어느 부분을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다면 본인 거에 커밋하고 깃허브 주소 주세요. 내가 그냥 클론으로 내려받은 다음에 제가 그리고 나서 분석해 드릴게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안 그러면 한 분의 별거 아닌 문제 하나 해결해 드리는데 한 2-3시간씩 걸려요, 저도. 왜냐면 전체를 다 분석해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따라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제공해드린 가이드라인이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개인 프로젝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하는 게 다 다를 거고 구조를 짠 게 이걸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 와중에 디테일한 게 다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 좀 정보를 잘 요약해서 잘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으시면은 제가 뭐 어떻게 또 매몰차게 안 됩니다, 대답 못 해드려요 라고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럼 본인 시간도 뺏기고 제 시간도, 다른 분들을 케어해드릴 수 있는 시간도 뺏기는 거니까 서로서로한테 그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보도록 하죠. 좀 주의할 것들을 몇 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진짜 모달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달을 여기다가 만들게요. 메인 페이지에다가 이런 메인 페이지에 그냥 뭐 글자 하나 써놓고요. 얘를 클릭하면 모달창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한번 만들어서 간단하게 테스트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실제로 써먹을 것처럼 뭔가 거창하게 만들진 않을 거고 디자인 같은 것도 안 할 거고, 그냥 사용법,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라는 것만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서 이제 본인 거에다가 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인 페이지로 일단 가서 이미지 밑에다가 얘가 혼자 독단적으로 쓰이고 있으니 얘를 감싸버리고 얘를 스판 태그로 하겠습니다. 모달 베이스 이렇게. 그리고 얘를 구조를 이렇게 좀 하죠. 얘를 어떻게 할까? 지금 이거 구조 쌓는 거예요. 모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예시를 봤지만 가운데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뜬다라는 건 뭐가 사용됐겠어요? 자, 일단 지금 제가 원래 있던 페이지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올린다고 했죠? 그럼 지금 이 실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 이만한 창이 하나의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레이어를 메인 페이지 위에다가 올렸대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뭘 사용해야 돼요? 네, 앱솔루트. 앱솔루트가 있어야 얘가 이 위로 올라올 거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 태그가 갖고 있는 값 위에 뭔가를 올리지 못하잖아요. 겹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기본 포지션은 스태틱일 거니까. 그건 겹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앱솔루트가 쓰인다라는 건데, 그럼 이만한 네모가 필요한 거고, 이만한 네모가 앱솔루트로 여기 가운데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바깥 배경 좀 어둑하게 있었죠? 그 어둑한 배경을 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구조를 나눠서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레이어 BG는 백그라운드라는 표현이고요. 레이어는 그냥 레이어. 여기서 모달이라는 이름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모달이라는 게 그 테일윈드 치트시트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CSS 직접 만들 거라 가지고 간단하게 할 거라. 그래서 그냥 이름을 레이어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안으로 넣어버립시다. 아니다, 넣으면 안 되잖아. 얘는 여기 위치시키고 고민이 되네요. 여기 안에다가 이런 거 하자. 뭘로 만들까? 일단 롤랭 같은 것도 하나 넣어주고, 근데 얘를 그냥 넣을 게 아니라 div 같은 걸로 하나 엮어서 넣어주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만 하고요. 요거 하나 넣어야겠다. 버튼 제거. 그래서 클로즈 같은 거 하나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클래스를 줘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클래스 그 버튼들 모양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그럼 당장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만큼의 내용이, 이 클로즈 버튼을 포함한 이만큼의 내용이 처음엔 안 보이다가 이 모달 예시를 눌렀을 때 여기에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얘 뭐 해야 돼요? 숨겨야 되겠죠.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 뭐죠? 네, 디스플레이 논이 있죠. 그걸로 해도 돼요. 그걸로 해도 되는데,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일단 기본 값은 디스플레이가 논으로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러다가 얘를 클릭하면 얘가 디스플레이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누구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스크립트로 처리해야 되죠. 스크립트로 뭐 이런 애들을 찾아가지고 얘네들의 디스플레이를 바꿔줘야 될 거잖아요. 얘를 클릭했을 때. 그쵸? 그런 거 해볼 겁니다. 근데 일단 해보죠. 이것도 클래스를 하나만 주죠. 클래스가 없으면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불러올 수가 없으니까 모달 리드잼 정도로 하나 만들어주고, command.css로 여기로 갈까? 일단은 여기로 좀 올게요. 여기로 와서 밑에다가 모달 리드잼 하나 만들어 놓고 폰트 사이즈를 좀만 키워주겠습니다. 왜냐면 모달 예시라는 게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일단은 가려놔야겠죠? 레이어, 비주, 그리고 레이어. 얘네 둘한테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그럼 일단 사라졌어요. 이제 모달 예시, 얘한테 클릭 이벤트 걸어놓고 나서 얘 클릭했을 때 얘네들이 디스플레이가 블락으로 바뀌거나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이제 command.js로 가겠습니다. 이 밑에다가 이 command.js는 어디서든 다 불러오고 있죠. 사실 지금 어차피 우리 메인에서밖에 모달 안 쓸 거라 가지고 그냥 메인 JSP에다가 바로 스크립트 짜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불러볼게요. 모달 리드잼. 얘를 불러와서 얘한테 클릭 이벤트를 먼저 갈 거고요. 펑션 이거 우리 함수 만들어서 onClick 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클릭 이벤트 만드는 거랑 아니면 방법 또 있죠. 이거 가르쳐 드리진 않았는데 이 클릭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on을 쓰고요. 잠깐만,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클릭 이런 식으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온클릭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단순히 클릭 이벤트를 거는 거는 그냥 클릭 함수를 사용해서 클릭 이벤트만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여기만 바꾸면 온클릭, 온서브밋 이런 거 아무거나 내가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사용 가능한 애들 중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스크립트 보통 이벤트 처리는 뭐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벤트 핸들링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 돼요. 그럼 온클릭 있고 또 뭐 있어? 여기는 온클릭. 애드 리스너 이걸로 추가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 우리 토스트 UI 때 봤던 거죠. 이걸로 애초에 그 이벤트를 추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얘는 정리를 왜 이렇게 해놨지?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이벤트 종류 같은 거니까요. 아니다, 이것보다는 이벤트 문법. 이벤트 우리가 썼던 온클릭이고 얘도 온클릭인데? 다 온클릭인데? 여기에 온클릭 주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보면은 사용법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안 나오네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을 법도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처리 문법이 있는가 하면 jQuery 문법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랑 동시에 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클릭 이벤트를 발생을 할 때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갖고 방법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 중에 뭐가 jQuery 거고 뭐가 자바스크립트 건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냥 항상 상황에 맞게 그냥 쓰던 거, 사람들이 쓰던 거 그냥 저도 갖다가 썼으니까. 이거를 막 엄청나게 짜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가서 클릭 이벤트 여기 있네 가져와요. 붙여넣기 하고 내 걸로 바꿔요. 이렇게 쓰니까 이거를 막 엄청나게 우리가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냥 이런 방법들이 다양한 것만 알면 된다. 그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얘는 그냥 간단하게 할 거니까 바로 클릭 이벤트로 줄게요. 자, 이러면 모달 이그잼을 눌렀을 때 뭔가가 클릭이 되긴 되겠죠?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실제로 클릭이 잘 되나? 항상 테스트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클릭까지는 잘 걸렸구나. 이게 command.js에 있지만 알아서 잘 불러지는구나 까지 알았어요.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이런 게 가능합니다. layer bg 점 잠깐만 얘가 클릭했을 때 일단 show. 자, 이 show 저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어요. 이거 뭐 하는 애일 것 같아요? 보여주는 애입니다.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러면 모달 이그잼을 클릭을 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 쇼가 된다. 나오죠? 얘네 디스플레이 뭐겠어요? 이거 논이에요. 잠깐만. 여기로 들어가서 얘를 봐야죠. 얘네를 쇼 하면 알아서 바뀌었네요. 원래 논으로 남아있는데 쇼로 그냥 어거지로 끌고 나왔던 것처럼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블락으로 바뀌었네요. 쇼를 쓰면 바뀐다. 그러면 숨기는 건 뭐겠어요? 네? 이거 써보셨나요? 그냥 예상하신 거예요? 맞아요. 하이드예요. 쇼가 보여주는 거고요. 하이드가 숨기는 겁니다. 이 안에 자, 우리 버튼 이름이
이런 거밖에 없죠? 그러면 close btn 이런 것도 하나 넣어줘야 얘를 콕 집어낼 수 있으니까 클릭 펑션 만들어주고 여기서 얘네 둘을 가져와서 하이드를 걸어준다. 자, 그러면 안 보이다가 나왔다가 사라지겠죠. 간단해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타나고 안 나타나게 하는 것까지 해봤으니까 뭐 하면 돼요? 여기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겠죠. 영역 씌워가지고. 간단하지 않을까요?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쓸 겁니다. 일단 이 상태로 두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얘를 클릭했을 때 우리 스크립트로 CSS 바꾸는 거 뭔지 아시죠? 그거 하면 돼요. 잠깐만요. 얘가 한 번에 두 개가 됐던가? 됐던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안 되면은 하나씩 빼면 되는 거니까. CSS 해서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꾸겠다. 되네요. 이게 저것 때문에 된 걸 수도 있으니까 잘 되네요. 그리고 나서 이걸 확실하게 확인해 보려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소스에 간 다음에 여기를 보면요 불러와진 스크립트들이 있거든요. 커먼 불러왔잖아. 보여줘. 여기 들어와서 보면 이게 잘 적용되어 있는지 볼 수 있죠. 소스에서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했는데 내게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전에 게 남아서 나오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소스에 들어와서 이 스크립트 영역을 찾아 들어와요. 그럼 여기 지금 주소 걸려있고 얘가 지금 풀려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잘 됐다. 그러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뭔가 브라우저 상에서는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위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그럼 밑에도 얘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얘로 했으면 얘로 가는 거고 얘로 했으면 얘로 가는 거고 둘을 섞으면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되네? 안 됐었는데? 되네요. 적용은 잘 됐는데 하긴 아까 쇼 봤더니 블락으로 아예 갈아 끼웠으니까. 근데 옛날엔 이게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좀 하고 썼어야 되는데 되네요. 되면은 뭐 근데 어차피 돼도 우리가 안 헷갈리려면 통일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얘로 하든 아니면 쇼 하이드로 하든 이건 이제 선택입니다. 저는 쇼 하이드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CSS를 좀 잡으러 가볼까요? command.css에 가서 일단 레이어 백그라운드는 좀 뒤로 밀어놓고 일단 레이어부터 이렇게 해놓고 좀 하겠습니다. 얘한테 뭘 줘야 될까? 일단 포지션 앱솔루트 들어가야겠죠? 넌 뭐야? 앱솔루트를 만들어 줄 거니까. 그리고 얘는 너비 높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만큼만 딱 정해질 거니까. 그리고 앱솔루트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 위치 조정할 수 있는 거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탑 50% 할 거고요. 그리고 레프트 50% 할 거예요. 그리고서 얘 가운데 위치 시킬 거니까 뭐 해야 돼요?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 x 얘를 마이너스 50% 기억나시죠 이거? 이거 우리 해봤죠? 했었던 거죠? 기억 안 나시면은 그 프론트 공부할 때 거기로 좀 돌아가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폼도 좋고 그럼 정렬까지 했을 거고 이런 것도 하나 적을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주고 글자색 컬러는 배경이 회색 같은 걸로 될 거니까 그냥 화이트로 할까요?
그리고 외곽선 같은 거 하나 씌웁시다. 보더 픽셀 솔리드 레드 10 너무 두껍겠다. 5 정도만 하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까요? 어때요? 배경색은 별로네요. 얘를 그냥 블랙으로 갑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들만 좀 자리 좀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클로즈 버튼 뭐 아래에 위치시킨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X 버튼 하나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해주면 되겠죠. 이게 모달입니다. 이런 것도 좀 더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우리 아직 안 했으니까 백그라운드도 좀 처리하긴 할 건데, 이게 지금 H가 분명 우리는 H2 태그를 사용을 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H2 썼거든요. 근데 얘가 글자는 조금 커졌나?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원래 H 태그 쓰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H 태그 쓰면? 네, 원래 위아래로 여백이 남아요. 이거 기본으로 마진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마진 지금 왜 안 들어갔을까요? 테일윈드 치트시트가 노멀라이징 싹 다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H2한테 다시 패딩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패딩으로 안 주고 마진을 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저는 지금 얘를 좀 띄우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한 거고요. 그럼 이 본문 컨텐츠 얘네들도 약간 좀 떨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좌우에 뭐 주면 돼요? 얘는 안에서 밀어야 돼요? 바깥으로 밀어야 돼요? 둘 다 상관없어요. 편한 거 쓰면 됩니다. 둘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곧 화면을 만들어 나가실 텐데, 만들다 보면은 좀 헷갈릴 거예요. 여기서 뭐 써야 되더라? 뭐지? 약간 이렇게 헷갈리실 텐데 그냥 둘 다 해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게 제일 빨라요. 아예 속성이 기억이 안 나는 거면은 구글에 검색을 해보고 막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패딩이야 마진이야 뭐 해야 되지? 그럼 둘 다 해보면 되죠. 해보고 내 상황에 좀 더 적합한 거 고르면 되고, 똑같으면 편한 거 쓰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DIV로 해놨으니까 레이어의 자식 DIV 이렇게. 그러면 얘한테는 일단 패딩을 좀 먼저 줘볼까요? 잘 들어왔죠. 이걸 마진으로 바꾸면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끝.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줄게요. 버튼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포스트는 아예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화이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볼드 같은 거 한번 줘볼까요? 아우 눈부신데? 빼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그냥 가죠. 얘한테 주고 싶은 거는 얘도 패딩을 주고 싶어요. 근데 위아래는 더 이상 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다, 얘 그냥 이렇게 하죠. 포지션 애플로트 줘서 이쪽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아예 여기다가 저기로 보내려면 바텀을 한 20픽셀, 그리고 라이트를 한 20픽셀 이렇게. 사실 지금 이렇게 구조 잡는 거는 얘를 유령으로 만드는 거, 앱솔루트를 주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자리만 맞춰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 사용해서. 그게 디자인이니까. 그러면 얼추 됐죠? 그리고 클로즈 누르면 지금 꺼질 거예요. 문제 없죠? 이거를 H1이 아니라 H2가 아니라 H1으로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더 컸으면 좋겠네요. 커진 거니? 안 커진 것 같은데? 그러면 키우면 되겠죠? 충분하네. 됐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 X버튼. 여러분들 이 X버튼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이거 얘 쳐볼 때 같이 나오는 애들이 있었죠. 여기에 그 X버튼 이런 애는 없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나온 애 중에. 근데 지금 제가 들어온 문서 보세요. 우리가 그때 제가 처음에 이거 알려드리면서 보통 한 6개, 8개 정도 정리된 문서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얘네면 다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엄청 많아요. 이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특수기호들. 이 corporation 얘로 들어가는 거예요. corporation이 아니잖아. 이거 카피레이션인가? 네, 아무튼 얘로 들어가는 겁니다. 카피라이트 맞아. 여기에 X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거에는 왜 없냐? 여기 있다. 있죠? 이거 쓰면 그러면 X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X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직선을 그어놓고 로테이트를 대각선으로 틀어가지고 45도로 틀어서 이렇게 X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자로 있는 건데? 그럼 타임스래요. 타임스. 가서 써보는 거예요. 메인. 이 레이어 안에다가 모달이랑 우리 거 어디갔지? 지금 보면은 X가 한 요정도 있는 게 좋잖아요? 아니면 요렇게? 어쨌든 여기 오른쪽 위 근방 쪽에 위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얘랑 같이 묶어놓고 플렉스로 밀던가 아니면은 얘 그냥 따로 만들어 놓고 얘 또 앱슬로트 줘서 여기다 위치시키던가 하면 되겠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앱슬로트로 처리할게요. 지금 앱슬로트로 하고 있었으니까. div 하나 만들어서 div? 스판? 스판으로 할까? div로 할까? 스판으로 하죠. 스판. div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스판을 줘서 이게 ampersand times 뭔가 쓸 수 있게 바뀌었네요. 얘한테 클래스 하나 주겠습니다. x btn close x btn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얘도 하나 뽑아주도록 할게요. 레이어에 자식으로 있는 얘를 집어내서 사실 이거 여기 지금 하고 있는 CSS들도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 바디에 어쩌고 했던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디테일한 게 좋다라는 거. 얘한테는 얘도 폰트 사이즈를 1.5 rem 정도로 키워주고 한번 뜨는 걸 보죠. 커졌나? 안 커진 것 같죠? 아예 이렇게 해봅시다. 이러면 완전 커지겠지. 적용이 됐어요. 적용된 거군요. 원래가 엄청 작았나 보네요. 이 정도 크기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놓고 자 이제 얘를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탑 20 라이트 20 정도 그러면 우측 구석에 가서 붙겠죠? 이렇게 탑 20이
얘가 지금 96이라는 세로 길이를 가지는 이유가 폰트 사이즈 같은데, 얘가 잡혀있는 영역 자체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폰트 사이즈 지금 반으로 줄였더니 96에서 48 됐잖아요. 그럼 애초에 얘가 이걸 빼고 보여드릴게요. 얘를 아예 빼고 이것만 딱 봤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영역이 세로가 길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 자체를 그냥 키워버렸으니까 당연히 위가 길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4로 키우고 위를 좀 줄이면 되죠. 좀 많이 크니까 얘를 아예 빼도 되겠는데? 3.0으로. 그래도 어차피 얘가 갖고 있는 기본 높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네요. 만약에 얘를 조금 더 위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한 5픽셀 정도만 줘볼까요? 10? 됐네요. 위치 딱 아름답죠? 이렇게 잡아놓으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한테 클로즈 이벤트 걸 거예요. 그럼 얘 영역이 지금 여기 살짝 삐져나가 있는 것까지가 얘 영역이죠. 그럼 여기 눌러도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싫으면은 얘를 좀 더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네, 저는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버튼 아까 클로즈 하는 기능 만들어 놓은 거. 이제 X 버튼이 생기면 사실 얘가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갈아 끼우도록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살려? 둘 다 살리죠? 그럼 이거 하나 복사해서 클로즈 XBTN 했을 때 숨겨라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버튼이라 마우스가 바뀌는데 얘 안 바뀌어서 좀 그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포인터 커서 포인터 주면 되겠죠? 커서 포인터. 그러면 얘도 바뀔 거니까. 대신에 여기까지 다 바뀐다라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러면 간단하게 지금 모달 테스트는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 백그라운드 안 했구나. 다음 시간에 백그라운드까지만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